안녕하세요, 호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차트의 이 기준봉을 찾고 그 기준봉의 중간 지점에 어떤 차트의 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런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 기준봉을 찾고 이 기준봉의 중간 지점에 선을 표현하고 싶다. 이 전략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준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뭐 기준봉의 정의를 굉장히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뭐 500억 이상, 어떤 분은 뭐 1000억 이상.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맥락상 결국에는 급등한 캔들, 어떤 돈이 들어온 구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구간을 보통 우리는 이제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왜 기준봉이라고 하냐?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이제 돈이 들어온 구간, 그러니까 크게 돈이 들어온 구간은 이제 차트상 급등이 나왔겠죠.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도 많고 그런 기준이 되는 구간을 베이스로 거기에서 이제 특정 지점들을 잡아서 아마 각자의 그 전략들을 구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략들을 구상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격대가 그 기준봉 캔들의 중간 지점.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차트에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차트로 선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비교적 좀 거래할 때 좀 수월하겠죠. 자, 일단 예시로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알테오젠 종목의 차트를 띄워놨는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인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통 거래를 하실 때 이제 어떤 구간들을 좀 기준으로 잡냐? 이런 급등한 캔들이 있겠죠. 이렇게 뭐 장대 양봉, 이렇게 뭐 급등한 10% 이상 급등하고 거래량도 많이 나온 구간들, 이런 캔들이 나오면 보통 이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제 거래 전략을 많이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질문 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원하시는 걸 거예요. 급등한 캔들이 있으면 이 캔들의 이 중간 지점, 뭐 지금 보시면 여기 뭐 10만 5천 원인가 뭐 8만 5천 원, 요 사이의 중간점 정도를 이제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마 이제 이 구간을 중심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싶다, 뭐 이제 이렇게 좀 요청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응용을 하면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봉 조건이 이제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준봉을 찾고 그 기준봉의 중간점, 또는 이제 뭐 기준봉을 뭐 중간점으로 뭐 그 기준을 잡는 분도 있겠지만, 그 기준봉의 종가, 예를 들어서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이 기준봉의 종가, 뭐 이런 구간들을 그 기준점으로 만들어서 선으로 긋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조금씩 응용을 해보면서, 이 기준봉의 중심선, 선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활용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만들기 앞서서 기준봉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연습으로 우리 한번 신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기준봉 구간에만 화살표가 나오도록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게 기준봉이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장대 양봉 나온 캔들이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캔들을 정의를 할 건데, 예시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그리고 등락률이 10% 이상인 캔들에만 한번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신호를 하나 일단 연습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에 신호 검색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급등 기준봉 신호를 하나 일단 연습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새로 만들기, 기준봉 신호. 자, 이렇게 검색 증명을 해줄 거고요. 자, 먼저 기준봉 조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거래 대금이 많고 등락률이 높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거래 대금 수식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근데 거래 대금이 뭐 기존에 있는 거래 대금도 있는데 조금 특정한 거래 대금, 우리가 억 단위,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억 단위로 표현하는 거래 대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거래 대금을 알파벳 M으로 표현하겠습니다. M. 자, M은 자, 괄호 열고요. 고가 더하기 저가 괄호 닫고 나누기 2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캔들의 중간 가격대를 잡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괄호를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어떻게? 밖에 하나 더 추가하고요. 여기 나누기 2에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곱하기를 할 겁니다. 뭘 곱해 줄 거냐? 거래량을 곱해 줄 겁니다. 거래량.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누기 1억을 해줄 거예요. 1억. 여기에다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리고 세미콜론, 요 딴 표시, 세미콜론 표시까지 해주신 다음에요. 자, 이상이 없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요 M이 뭘 나타내냐?
거래 대금을 나타내는데 거래 대금이 1억, 2억, 3억, 4억, 뭐 10억 이렇게 숫자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표현되게 만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거래 대금을 만들었으니까 등락률도 하나 신호를 만들어야겠죠. 등락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가를 어제의 종가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표현할까? 종가 나누기 종가 괄호 열고 숫자 1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어제의 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종가를 어제의 종가로 나누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세미콜론 요 표시까지 해주시면 이제 이게 등락률 수식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넣어야겠죠. 자, 기준목 조건. 자, 우리는 연습이니까 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을 해야 되니까 자, 거래대금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 아까 요 M이라고 했죠. 그러면 M이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우리 거래대금 기준은 그때그때 바꿔야 되니까 저는 여기에 대금 기준이라 쓸게요. 자, 그럼 요 대금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대금 기준을 넣어줘야겠죠. 자, 지표 변수로 가서 대금 기준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에 1000 이렇게 하면 이게 1000억입니다. 그러면 이 대금 기준이 1000이다. 그러면 요 M 거래대금이 대금 기준 1000을 넘어가면 이제 조건에 부합하는 거고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자, 조건을 더 추가할 때 두 가지 조건을 하나로 겹칠 때는요. 여기 함수 설명에 논리연산자 쪽에 가보시면요. 여기 AND, OR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AND 조건을 추가하시면 돼요. AND 조건을 하면 두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할 때만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AND 써주시고 두 번째 조건 등락률이 커야겠죠. 뭐보다? 등락률 기준보다. 그럼 여기다가는 등락 기준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 등락 기준에 대한 것도 지표 변수 가서 등락 기준 저는 10% 이상이니까 0.1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15%로 하겠다. 그러면 0.15 하시면 되고요. 각자 여러분만의 기준봉을 잡는 조건들이 다를 겁니다. 아마 뭐 나는 뭐 상한가로 하겠다. 그러면 뭐 0.29, 뭐 0.3 뭐 이렇게 해야겠죠. 어쨌든 저는 기준을 오늘은 10%로 할 거기 때문에 등락 기준을 0.1로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검증. 자, 이상이 없죠? 자,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봉 신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차트에 띄우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왼쪽 상단을 눌러주시고 자, 신호 검색 눌러서 사용자 검색. 자, 요거 누르면 지금 여기에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차트에서 이 파란색 신호가 떠 있는 구간은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등락률이 10% 이상인 급등봉에만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우리가 어떤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신호를 만들 때, 기준봉을 찾을 때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봉을 찾았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거 눌러보면 뭐 실리콘투도 보면 급등한 캔들 기준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빠르게 이 급등 캔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들이 급등 캔들이었던 거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준봉이 각각 다르니까 뭐 나는 뭐 1000억이 아니라 뭐 500억이다. 그러면 이제 500억 기준으로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준봉 신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 내용인 이렇게 기준봉을 찾았는데 이 기준봉에서 이 가격대, 이 돈이 많이 들어온 가격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가격대죠. 이런 가격대, 이런 가격대에서 이렇게 고가, 뭐 저가 또는 이렇게 가운데 가격, 이런 가격대를 이제 좀 중요하게 차트에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고 싶다.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요걸 만들기 앞서서 연습으로 이 신호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준봉 신호.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기준봉 신호 있죠? 자, 요거를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차트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 자, 이제는 기준봉의 중간점에다가 선을 긋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 만들었던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아까 만들었던 신호를 다시 켜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기준봉 신호죠. 여기에서 요것만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요거 M과 등락률, 요거를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우클릭 복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 와서 자, 기술적 지표로 와주세요. 새로 만들기. 자, 기준봉 중간선. 이렇게 제가 지표명을 설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수식 이름은 뭐 중간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클릭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조금 조합을 해서 이제 선으로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신호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신호라고 글로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 신호가 뭔지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아까랑 좀 비슷합니다. 자, 신호가 어떤 경우에 신호가 되어야 될까요? 등락률이 특정 조건을 넘어가고 거래 대금이 특정 조건을 넘어간 경우에 신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줄 건데요. 자, 여기 수식에서는요. 여기 함수 설명에 조건, 이 if 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자, if는 어떤 함수냐? 계속 많이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그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신호를 내라. 그리고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신호를 내라. 이렇게 두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자, 일단은 복잡하니까 바로 먼저 제가 만들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호가 0으로 if 만약에 m이 되겠죠. m. 자, 이 m은 거래대금, 우리가 만들었던 거래대금이죠. 이거 거래대금이 만약에 크다면, 자, 각자 기준, 그 거래대금 기준이 있겠죠. 우리 아까 그걸 뭘로 했었어요? 대금 기준으로 했었죠. 대금 기준. 자, 그러면 거래대금 기준보다 조건 값에서 거래대금이 크다면, 그리고 조건이 두 개였죠. 두 개니까 두 개를 합칠 때는 뭘 하기로 했었어요? 아까 and였죠. 그러면 and. 자, 거래대금이 특정 조건을 넘어가면 and, 그리고 등락률도 우리가 등락률이 특정 조건을 넘어가면 10%니까 우리는 아까 10%로 연습하기로 했으니까 등락률이 크면 10%인데 그 10%를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등락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대금 기준과 등락 기준을 정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지표 조건 설정 가셔서 대금 기준은 1000억. 이건 이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그때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등락 기준은 0.1. 자, 0.1을 하면 10%죠. 그리고 수식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조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면 그 다음에 쉼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1. 그러면 거래대금도 만족하고 등락률도 만족을 하면 신호가 1이 나와라 라는 걸 의미하고요.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호가 없어라. 그러면 쉼표 0. 그리고 괄호 닫고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까지 해줄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자, 신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추가하면 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함수를 활용을 할 거냐? 종종 활용했던 함수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함수 설명 가셔서 맨 밑에 여기 value wh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조건 기준으로 이제 어떤 지표를 표현해라. 뭐 요렇게 표현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신호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 신호를 만족했을 때 이 신호를 만족했다는 건 뭐예요? 기준봉이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를 하죠. 자, 그러면 기준봉이 만들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의 중간값을 표시해라. 자, 그거를 할 때 이 value when 함수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한 줄만 추가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파란색이 되고요. 괄호 열고 그리고 1.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신호를 의미를 하는 거라서 이제 1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신호라고 적어주세요. value when 1 쉼표 신호. 그러면 자, 이 신호 조건 우리가 이 신호 조건 뭘로 정의했어요? 거래대금이 크고 등락률이 크면 1이 나와라. 그러면 1이 나오면 신호가 들어온 거죠. 신호가 들어왔을 때 뭘 표현을 해라? 중간선을 표현해라. 자, 그럼 중간선 계산은 어떻게 해요? 중간선은 괄호 열고 고가 더하기 저가 괄호 닫고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이게 캔들의 중간값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괄호를 닫을게요. 자, 검증. 이상이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 라인 설정 가셔서 중간선을 좀 표현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원, 점점점점 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원, 색깔은 주황색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 가셔서 화면을 가격으로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차트와 겹쳐서 나옵니다. 자, 이상이 없고 일단은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우리가 만들었던 걸 한번 차트에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 기술적 지표, 사용자 지표, 기준봉 중간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차트에 점점점점 주황색으로 선이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그럼 잘 보면 자, 어떤 구간에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 구간 한번 볼게요. 요 구간. 자, 보시면 이 캔들이죠? 우리가 만들었던 신호 캔들, 요 캔들을 기준으로
중간 지점에 점점점점 선이 만들어진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셨던 분이 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특정 기준봉 캔들을 정의하고 그 캔들의 중간 지점에 이렇게 점점점점 표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돈이 들어온 중간점을 찾는다는 게 뭐 어떤 의미냐? 아마 돈 들어온 평균 가격을 의미를 할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을 했고,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평단가, 그 자금이 들어왔던 날의 중간 지점이 대략적인 평단가가 될 거고요. 그 평단가는 어떤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 의미 있는 저항, 지지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를 이렇게 차트에 표현을 해놓고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기준봉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뭐 다른 종목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종목은 기준봉이 여기였고 이런 가격대가 기준 가격대였구나. 이런 가격대가 기준 가격대였구나. 이렇게 기준봉을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편하게 찾을 수 있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자, 뭐 그 질문 주셨던 분들이 뭐 기준봉의 기준에 종가도 찾고 싶다, 뭐 저가도 찾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자, 중간선 찾을 수 있으면 종가와 저가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응용을 해서 이 기준봉의 종가, 이 중간선이 아니라 종가나 시가에도 한번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 수식관리자 들어와서 이번에는 아까 만들었던 지표를 다시 켜주세요. 기술적 지표, 사용자 지표로 와서 기준봉 중간선. 자, 수식 1번에 중간선 만들었죠? 자, 그러면 수식 2번에는 제가 종가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가선. 자, 종가선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 우리 만들었던 수식 1번을 응용을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이 신호까지 만들었잖아요. 여기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밸류 웬만 조금 응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쓸 거예요. 자, 여기를 그대로 우클릭 복사할게요. 그리고 2번 종가선으로 와서 우클릭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value when 만약에 신호가 나왔을 때 지금 이거는 중간선을 표시해라고 언급을 한 건데 요거를 삭제하고 여기에 제가 종가라고 쓸게요. 초록색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만족했을 때 종가를 표시해라. 그러면 종가선 만들어지는 겁니다. 끝이에요. 종가선 간단하죠?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시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식 3번에 여기에는 시가선. 자, 그러면 다시 붙여넣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중간선이니까 중간선을 삭제하고 여기에 시가 이렇게 하면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봉이 만들어진 당시에 시가에 선을 표시해라.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라인 설정 가시면 자, 뭐 종가선은 저는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조금 진하게. 시가선은 저는 시가선은 무슨 색 해볼까요? 시가선은 핑크색, 진한 핑크색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증, 그리고 작업 저장 눌러볼게요. 자, 자, 요거는 지우고 아까 만들었던 거 다시 한번 띄우면 자, 종가와 시가가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왼쪽 상단 사용자 지표 중간선. 자, 어때요? 지금 차트에 선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기준봉에 대해서 종가에 검은색으로 선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준봉에 대해서 시가에 핑크색으로 선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봉에 종가와 시가 사이에 중간선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찾고 기준봉의 종가, 시가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표시를 해두면 이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구나. 나중에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각자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활용하는데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질문을 주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차트에 표현을 안 하고 뭐 아마 이렇게 뭐 보조지표 툴들을 이용을 해서 막 작도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아마 내가 자주 보는 지표나 아니면 자주 쓰는 기준값들이 있으면 이렇게 차트에 띄워놓고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종목들을 한번 둘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 기준봉들이 있었고 기준봉들의 이 가격대가 되는 구간들,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 구간들이 이렇게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이제 기준봉 만드는 걸 좀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여러분 각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둔 거, 뭐 여기에서 1000억이 아니라 나는 뭐 1500억으로 하겠다.
그리고 등락 기준도 뭐 10%가 아니라 나는 20%, 0.2로 하겠다. 그러면 20% 이상 급등한 캔들에만 이렇게 바꿔서 표현이 되겠죠. 아마 이제 이 봉이 기준봉이었던 것 같은데 25% 봉이었네요. 자, 요런 캔들만 표시가 되고 아마 각자 기준봉 정하는 기준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요거 두 개만 수정해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응용으로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 사용자 지표 기준봉 중간선에 여기 수식 2번, 3번 종가선과 시가선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에서 요것만 여러분이 조금 삭제를 해서 잘 응용을 해서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값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잘 활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복습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봉 그리고 중간선 뭐 종가, 시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들을 토대로 취합을 해서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기능들을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걸 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과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